안녕하세요. 3월 16일 뉴스캐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강력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기관 축소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기상재해로 최소 28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자 강제 추방이 법원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미국이 남아프리카 대사에 인물 비추를 선언했습니다. 알래스카 스퍼 화산에 폭발 징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전쟁에 대한 비판의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의 NIH 벽화 제거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지정학적 혜택을 짚어봤습니다. 스타벅스가 배달기사에게 5천만 달러를 배상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멜 깁슨이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보험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이 북미 박스오피스 3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홍해에서 미국과 국제 선박을 위협하는 후티 반군을 겨냥한 것으로 동시에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글린다 기자 연결합니다. 글린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예멘 내 후티 반군의 군사 거점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미 해군 전함과 전투기가 후티 반군의 레이더, 방공 시스템, 드론 발사 기지를 공격했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작전이 후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 선박에 대한 후티의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을 향해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습이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글린다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연방기관을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해외 방송을 담당하는 VOA, Voice of America를 포함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정부 규모 축소를 목표로 이들 기관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와 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와 환경 정책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관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서부에서 발생한 극심한 날씨로 인해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했으며 아칸소주와 캔사스주에서는 각각 폭풍과 폭설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는 강풍과 먼지 폭풍으로 인해 차량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상이변이 남부와 동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경고하며 토네이도와 강력한 폭풍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이를 긴급하게 차단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98년에 제정된 외국인 적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단의 위협을 이유로 이민자들을 추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법이 전시 상황에서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글린다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트렌드 아라구아 갱단의 위협을 이유로 해당 법을 적용하려 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민자들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들의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출발한 항공편도 회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계획은 큰 제동을 받았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법적인 논란을 일으키며 향후 이민법과 관련한 복잡한 법적 공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된 큰 논란이 일고 있으며 향후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 전해준 글린다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인 에브라힘 리수를 빈물 비추로 선언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서 환영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라수를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하는 인종차별적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면서 라술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라술 대사의 추방 결정을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 문제를 지적한 발언을 했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80마일 떨어진 스퍼 화산에서 발생한 지진과 가스 분출은 폭발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화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규모 화산재와 화염이 앵커리지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행기 운항과 주민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구화학적 변화와 지진 활동은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폭발을 기억하는 앵커리지 주민들은 이 화산의 향후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전쟁 비판을 금지하려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교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가자 전쟁에 대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단속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갈 수 없다는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며 이스라엘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간주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유대인 표를 얻으려는 시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의 벽화가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파우치는 2022년 은퇴한 후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그의 지도력과 연구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NIH는 벽화 제거 이유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이는 최근 정치적 분열과 함께 과학적 진전을 위협하는 조치들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파우치의 업적을 인정하며 그를 계속 본보기로 삼고 있지만 정치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불확실하지만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 썬더스 국익센터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상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사업의 주요 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맡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참여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음료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발생한 화상사고로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가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스타벅스 직원이 음료를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아서 음료가 가르시아의 무릎에 쏟아져 3도 화상을 입었고, 가르시아는 이후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 5년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스타벅스는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멜 깁슨이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깁슨은 12%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그가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깁슨은 게빈 뉴섬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깁슨이 출마할 경우 공화당에서 중요한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위기, 보험료 현실화가 해결책.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 위험 증가로 주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낮아 산불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명의 CEO는 보험료를 연간 $20,000로 인상하고 고위험 지역과 저위험 지역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주정부가 보험료 규제를 완화하고 산불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미키 17이 북미에서 개봉 2주차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3위로 밀렸습니다. 개봉 첫 주말에는 북미 1위를 기록했으나 한 주 만에 흥행 순위가 2단계 하락했습니다. 영화는 이번 주말 티켓 수입이 60% 줄어들며 전 세계 흥행 수입은 약 5,635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비 1억 1,800만 달러를 고려할 때 손익 분기점에도 도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한다면은 놀라우리만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